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데이터로 파고드는 누구일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을 정말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 맞서 자체 칩을 개발하는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들의 전략과 미국의 규제 속에서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중심으로 자립을 시도하는 중국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죠. 한국의 약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피온과 리벨리온의 합병이나 퓨리오스 AI처럼 전력 효율이라는 틈새를 공략하는 팹리스 생태계 전략도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현재의 AI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 기존 반도체 기술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전략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현재의 칩을 성능을 1%라도 더 올리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 현재의 칩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이 현재의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존 반도체가 마주한 명백한 한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재의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AI 기술이 이대로 발전하다간 5년 안에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는 말씀이시죠? 네, 엘리민. 저는 그 비용 문제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4년 4월 아카이브에 등재된 빌랄로보스 등의 논문에 따르면 2028년에는 최첨단 AI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GPU 비용만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25조 원이요? 모델 하나 훈련의 말인가요? 그건 기술 발전이 아니라 재앙 수준의 비용인데요. 이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확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기술적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2나노 이하, 즉 원자 단위인 옹스트롬 시대로 진입하면서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져 전자가 의도치 않게 빠져나가는 누설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는 칩의 전력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칩이 너무 뜨거워져서 성능을 못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소 아이맥은 열 병목 현상이 미래 3D 칩 성능 향상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폰누이만 병목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현재 모든 컴퓨터는 1945년에 설계된 폰노이만 구조를 따릅니다. 이는 연산을 처리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구조입니다. 폰누이만 구조가 정확히 뭔가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된 게 왜 문제가 되죠? 프로세서를 계산기, 메모리를 데이터 창고라고 해보죠. AI 연산은 이 창고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계산기로 가져와 처리하고 다시 창고에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계산 속도는 빠른데 창고까지 데이터를 가지러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계산기가 계산하는 속도보다 창고까지 데이터를 가지러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모되고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기다리며 멈춰있는 메모리 장벽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AI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길이 70년 전 설계 그대로라 막히는 거군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바꿀 새로운 계산 소자가 필요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길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내거나 창고와 계산기를 합쳐버리는 세 가지 기술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너디 오라클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현재 시장의 이면과 미래를 바꿀 기술을 매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차세대 기술,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하죠.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니 양자 컴퓨터는 폰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는 건가요? 양자 컴퓨터는 폰노이만 구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계산의 기본 규칙 자체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비트를 씁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하는데 이는 양자역학의 중첩 원리에 따라
0이면서 동시에 1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0이면서 1이다. 이 부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0과 1을 동시에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 갈래의 일 중 하나만 선택해 가보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길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얽힘이라는 현상으로 큐비트들이 연결되어 계산 능력이 2비트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컴퓨터로 수백만 년이 걸릴 복잡한 조합 최적화 문제를 단시간에 풀 잠재력을 가집니다. 모든 길을 동시에 탐색한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미래에는 신약 개발이나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물류 경로 탐색 등에 쓰이겠군요. 그럼 현재 수준은 어떤가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입니다. 가장 큰 기술적 장애물은 결어근남입니다. 큐비트는 아주 작은 외부 간섭에도 양자 상태가 붕괴되어 계산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이 영하 273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을 유지해야 해서 연구실 시스템 구축에만 수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돈은 어떻게 벌고 있나요? 이 비싼 걸 누가, 왜 사용하죠?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컴퓨터 판매가 아닙니다.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유료로 양자 컴퓨터에 접속해 테스트 연산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일럿 프로젝트가 중심입니다. 즉 미래에 이 기술이 성숙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사용법을 익히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장에 투자할 방법이 있나요? 네,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의 선도주인 아이온큐, 티커는 IONQ입니다. 그리고 초전도 방식의 전통 강자 IBM, 티커는 IBM이 대표적입니다. 리게티, 티커 RGTI나 D-웨이버 퀀텀, 티커 QBTS도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리게티는 최근 매출이 감소했고 D-웨이브는 성장이 정체되어 리스크가 더 높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상장된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이 국내에 유일하게 상장된 양자 테마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480310입니다. 자, 그럼 투자 의견 드립니다. 양자 컴퓨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매우 높은 위험과 높은 잠재 수익을 가진 장기 투자 영역입니다. 따라서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 ETF는 아이온큐 같은 순수 양자 기업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비중도 높다는 점을 첨부해야 합니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면 순수 양자 기업인 아이온큐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극심한 변동성은 감수해야 합니다. 저의 의견은 비중 축소 매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부분만 할당해 10년 뒤를 본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뉴로모픽입니다. 이름처럼 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폰 노이만 구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맞습니다. 뉴로모픽은 인간의 뇌구조와 작동 방식을 모방한 뇌 모방 컴퓨팅 기술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프로세서, 메모리 분리를 극복하고 뇌처럼 연산과 저장을 한 곳에서 처리하려 시도합니다. 뇌를 모방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핵심은 극도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인간의 뇌는 1천억 개의 뉴런으로 복잡한 연산을 하면서도 고작 20W의 전력만 사용합니다. 이는 뇌가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뉴런이 전기 신호, 즉 스파이크를 발생시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뉴로모픽 칩은 이 스파이킹 신경망을 기반으로 작동해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20W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 기술은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까요? 전력 소비가 극도로 낮고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엣지 AI 및 IoT 분야입니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판단해야 하는 자율주행 로봇, 드론, 스마트 센서, 웨어러블 기기 등이 주요 응용 분야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인텔의 로이히2 칩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1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와 포스키즘 슈그룸 센트룸 유줄리의 발표에 따르면 로봇 제어 실험에서 로이히2 칩은 최신 CPU에 비슷한 속도를 보이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00분의 1이라니 대단합니다. 그럼 이 기술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바로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칩은 개발됐지만 이 칩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과 개발자 도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드웨어는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이는 상용화에 상당한 도입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이군요. 투자 관점에선 어떻습니까? 투자가 매우 어렵습니다. 순수 뉴로모픽 기술만으로 상장된 기업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IBM의 놀스폴 칩이나 인텔의 로이히투 칩 같은 거대 기업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 칩 하나만 보고 이 기업들을 살 수는 없죠. GSI 테크놀로지의 티커 GSIT나 에버스핀 테크놀로지 티커 MRAM 등이 관련 기술 보유사로 언급되지만 직접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원화 ETF는 당연히 없겠군요. 네, 없습니다. 이 기술에 특화된 원화 ETF 상품은 찾을 수 없습니다. 투자 의견 드립니다. 기술적 잠재력은 확인되나 소프트웨어 생태계 부재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투자할 마땅한 상장 기업이나 ETF가 없습니다. 따라서 뉴로모픽 컴퓨팅에 대한 저의 투자 의견은 관망입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며 TSMC 같은 주요 파운드리가 뉴로모픽 칩 전문 공정을 구축한다는 소식 등 생태계 성숙의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 포토닉 컴퓨팅입니다. 포토라는 이름처럼 빛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포토닉 컴퓨팅은 정보를 전달하고 연산하는 매체로 전자 대신 빛, 즉 광자를 사용합니다. 전자가 아니라 빛을 쓰면 뭐가 좋아지나요? 전자는 금속 도선을 따라 이동하며 저항에 부딪혀 열을 발생시키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열 병목과 속도 문제였죠. 반면 빛은 저항 없이 거의 속도 저하 없이 전파됩니다. 즉, 광대역폭, 초고속, 초전력이라는 3대 장점을 모두 가집니다. 폰노임한 병목과 발열 문제를 한 번에 잡는 거군요. 그럼 이건 어디에 쓰이나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응용 분야는 AI 연산 수요가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의 가속기 역할입니다. 포토닉 칩은 AI의 핵심 연산인 행렬 곱셈을 빛의 간섭을 이용해 거의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낮은 전력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도 먼 미래의 기술인가요? 아닙니다. 새 기술 중 가장 빠르게 초기 상용화 단계, 즉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나고 상업적 시제품이 나오는 단계에 진입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2024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페이스 칩은 특정 최적화 문제에서 최신 GPU 대비 100배 빠른 연산 속도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100배나 빠르다고요? 그럼 한계는 무엇입니까? 제조 공정의 복잡성입니다. 레이저 광원, 변조기, 검출기 등 서로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 광합 부품들을 하나의 실리콘 칩에 완벽하게 통합하고 패키징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유망한 기술에 투자할 방법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이트매터, 스핀틸 포토닉스, QANT 같이 이 분야를 선도하는 유망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 스타트업입니다. 그럼 이 기술도 원화 ETF는 없겠군요? 네, 없습니다. 현재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투자 의견 드립니다. 포토닉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유망 기업들이 모두 비상장 상태라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집중 관찰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라이트매터 같은 기업의 IPO 소식, 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M&A 및 전략적 투자 발표 뉴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아마존,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가 포토닉 칩 도입을 공식 발표하는 순간이 이 기술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일까님, 오늘 3가지 차세대 기술을 총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었네요. 투자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요약해 주시죠. 네. 첫째, 현재 반도체 기술은 비용과 전력 소비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오늘 다룬 양자, 뉴르모픽, 포토닉은 서로 경쟁하는 기술이 아니라 각기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맞습니다. 양자는 최적화 문제, 뉴로모픽은 엣지 AI 저전력, 포토닉은 데이터 센터의 속도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습니다. 셋째, 이 세 기술 모두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고위험 고수익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투자 전략은 정적인 매수 후 보유가 아니라 동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곡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투자 비중 확대를 결정할 3가지 핵심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양자 컴퓨팅은 큐비트 오류율의 획기적 개선이 발표될 때입니다. 둘째, 뉴로모픽 컴퓨팅은 TSMC 같은 주요 파운드리가 뉴로모픽 칩 전문 공정을 구축할 때입니다. 셋째, 포토닉 컴퓨팅은 아마존,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의 포토닉 칩 도입을 공식 발표할 때입니다. 명확하네요. 이 3가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투자는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원화로 투자 가능한 상품은 사실상 양자 컴퓨팅 ETF 하나뿐이므로 대부분은 관찰과 학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AI 혁명의 다음 10년은 바로 이 3가지 기술 중 어느 것이 먼저 변곡점을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이 변곡점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데이터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